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홈쇼핑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항상 원하는 손님이 있다고 상상을 하며 말을 하곤 했어요. 어느 날 진짜 손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서 일이 꼬리를 잡고 있을 것 같았어요. 진정한 손님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상한 손님도 만나고 어이없는 일들도 많이 겪었지만 항상 손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며 즐겁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의 말씀을 해주셨기에 늘 즐겁게 일했답니다. 오늘도 열심히 업무를 끝마치고 피자와 맥주를 마시러 가려고 해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좋은 점은 바로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힘들 때 슬플 때 같이 공감하며 위로해주는 말을 들으면 방금까지 저를 힘들게 했던 감정들이 싹 내려가는 걸 느끼거든요. 남자 동기인데도 통하는 게 많아서 자주 함께 저녁을 먹었죠. 오늘 완전 대박이었어. 이미 완판된 물건인데 반품하거나 취소하는 물건 있으면 반드시 본인한테 연락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우리가 그 상품만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그게 취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상품을 아깝게 살지 못한 고객들이 본인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건 고객님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는 잘 설명했지. 우리 홈쇼핑 채널에서 그 상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상담사들이 그게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일이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고객님께 특별히 먼저 연락드릴 수 없다고 했더니 내가 이 홈쇼핑에 얼마나 썼는데 그것도 못해줘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고객님처럼 10년 넘게 우리 채널만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정말 많다. 저희는 모든 고객님께 동등하게 상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했지. 어찌나 욕을 심하게 하시든지 정말 당황스러웠어. 고생했다. 나는 오늘 사과 10개 중 6개 먹고 내게 환불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말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 양심이 있어야지. 반 이상을 먹고 나니 어쩌죠 진짜 맛이 없을 것 같았던 것 같아서 못생겼든지 그랬었는데 이렇게 끝나고 술 한잔하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물쏘리고 스트레스도 덜 쌓이고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기가 심한 독감에 걸려서 3일 정도 회사를 나오지 못한 날이 있었어요. 약 먹고 푹 쉬면 낫는다는 걸 알아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시간마다 괜찮냐고 문자하고 전화하였습니다. 야, 안영민, 괜찮아? 약 먹었어? 전화 괜찮아? 너도 그만 연락하고 일에 집중해. 이게 벌써 몇 번째 연락하는 거냐? 나 이제 약 먹고 잘 거니까 너도 일해 알았지? 동기 사랑 나라 사랑이라고 걱정되니까 계속 연락하지. 밥 굶지 말고 잘 챙겨 먹고 있어 알았지? 알았다. 알았어. 오늘도 파이팅. 집이랑 같은 방향이라 특별한 일 없으면 항상 같이 퇴근했었는데 혼자 퇴근하는 길이 왜 그렇게 허전한지 느꼈어요. 아, 나의 그냥 마음 잘 통하는 동기가 아니라 이성으로 좋아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얘한테 빠졌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동기가 다 나았다면서 출근했는데 제 마음을 깨닫고 나니 너무 부끄러운 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맥주 한잔 할래? 끝나고 수영하러 가야 돼. 미안. 언제부터 수영을 배웠어? 어제부터인데. 그럼 나 먼저 가볼게. 남자친구가 된 동료가 진짜 웃기게 거짓말을 잘 하더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냥 내 마음을 잘 아는 동료일 것 같은데 나 혼자 과하게 좋아하는 척하면 우리의 관계도 망칠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 야 정미, 오늘은 도망치지 마.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영어를 공부하고 프랑스어를 배우고 탱고를 추고 수영도 배우고 동창생들을 만나고 어머니와 데이트 약속까지 정말 엄청 바빠. 이해해줘. 나랑 저녁을 먹을 시간도 없이. 아, 정말 속상해. 너 정도 나이면 내일 먹을 텐데. 나도 바쁠 줄 몰랐어. 거짓말하지 마. 너 싫어. 난 널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랑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다르니까 말할 줄 알았어. 죄송해. 너무 창피하네. 아, 그래. 이젠 끝나 버린 거겠지? 그 순간 동료가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이런 걸 깨닫지 못해? 내가 아파할 때 늘 걱정하고 챙겨주는 게 이렇게 좋은 걸 계속해서 너의 배려를 받고 싶어 했어. 평생 너를 정말 좋아한다는 거, 정말로 너를 좋아하는 게 더 중요한 걸, 그러니 계속해서 피하지 마라. 나는 너무 상처받는데 내가 이렇게 피하고 도망다니니까 나를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니야. 혹시 내가 너를 좋아하면 너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우려를 무릅쓰며 3년 넘게 연애했어. 왜냐하면 우리 둘의 성격이 정말 다르거든. 예를 들어, 평일에는 봐주다가 주말에는 밖으로 나가 휴식을 취해야지. 뭐라고? 5일 동안 밖에 나가면 주말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그래도 그랬어. 하지만 우리의 성향 차이는 큰 문제가 안 됐어. 그래서 3년의 연애 끝에 그해 겨울에 결혼했어. 매일 나를 집에 데려다 줄 필요는 없어. 혼자 가도 돼. 무리하지 마라.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눈치 없는지. 같이 살면 밤에 헤어질 일도 없는데 널 데려다 줘도 아쉬울 일 없고 계속 함께 사는 건 어때? 정말 좋아. 결혼을 약속하고 양과 얼음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긴장을 많이 했지만 유쾌한 시어머니 덕분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신혼집은 여기 아파트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자기야, 우리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이 집은 무리가 아닐까? 엄마는 예비 신랑은 이럴 때 쓰는 거야? 걱정하지 마. 정확하게 예비 신랑이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동안에 돈이 많으니까 우리 예비 신부하고 싶은 거 다 알아. 제가 직접 통장을 확인한 적은 없지만 남자친구가 그런다니까 그런가 하고 생각했어요. 우리 예비 사회 덕분에 제가 다 호강하네. 입맛에 잘 맞으세요? 그럼 우리 딸도 한 번도 안 산 건데 우리 사위 덕분에 먹어보네. 자네도 나 그만 챙기고 얼른 들어가. 네, 어머님. 저 잠시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요. 그래, 얼른 받고 와. 엄마, 영민 씨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듣다. 우리 딸의 연애는 걱정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멋진 남편감을 데리고 왔을까? 완전 기뻐. 혼자 있을 수 있죠? 나 화장실에 얼른 갔다 올 거예요. 그래, 돌아오는 길에 남편도 데리고 들어오고 있네. 통화는 길게 이어져. 네, 알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복도로 나가니 남편 모습이 보였어요. 영민 씨, 바깥에서 알지 말라고 했어요. 빨리 가요. 누구세요? 길을 물어보고 계셔요. 제가 처음 온 곳이라 잘 몰라요. 내 동네에 자주 오지 않아. 응, 내가 근처에 있는 건물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없잖아. 맞아. 얼른 들어가야 돼.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그렇게 연애처럼 순탄하게 결혼 준비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결혼 준비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오늘은 시장에 가서 맛있는 밥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잖아. 갑자기 미팅이 잡혔어. 중요한 미팅이라 빠질 수 없어. 가서 내가 먹어봐서 나한테 어때? 내가 좋아하면 당연히 나도 좋아할 거니까. 알겠지? 난 끊을 거야. 나중에 연락할게. 미안해. 회사가 퇴사한 마당에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거야? 전에 생각했던 사업이 있단다며 예비 신랑이 결혼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고 있어. 매일 보던 사람을 못 보니까 너무 허전해져. 그러나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이렇게 정신없을 줄은 몰랐어요. 정신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바빠 얼굴 한 번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신부님, 몸매에는 이런 A라인 드레스가 훨씬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 이거 디자인도 너무 좋고 엄청 예쁘게 반짝반짝 핀 다음에 이거랑 처음 해봤던 거 한번 입어보자. 알았어, 신부님 나가십니다. 아이고,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안서방은 이렇게 예쁜 자기 부인 못 봐서 어떻게 하니? 아쉬워서 결혼식 당일 해보고 놀라겠지 뭐. 이게 첫 번째 드레스입니다. 신부님 어떠세요? 가슴 라인이나 이런 건 쓸 수 있고요. 길이감도 너무 괜찮으시네요. 네, 예쁘네요. 저 다음 드레스 입어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예쁜 드레스가 잔뜩 걸려있는 샵을 가서 이것저것 입어봐도 아무리 엄마랑 직원들이 예쁘다고 해도 제 기분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건 다 예비 신랑이랑 같이 와서 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제 드레스만 하는 게 아니라 신랑 턱시도도 같이 피팅해봐야 하는데 사람은 잘했냐는 연락은커녕 오늘이 드레스 피팅 날인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잊을 게 따로 있지. 오늘 당신이랑 내 예복 입어보는 날이었는데 잘했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내가 일부러 그랬어? 내가 바빴잖아. 나는 지금 놀고 있지 않고 당신은 단순히 바쁘다고만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왜 바쁜지 설명도 해주지 않아. 그만 얘기해. 피곤해. 여보세요. 야,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뭐죠? 혼자 좋아서 하는 결혼이 아닌데 왜 그런 건지 설명도 없이 화부터 내니까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써감이 결혼 준비하랴 자기 사업하랴 바쁘다고. 그리고 여자든 남자든 결혼 앞두고 다 예민해지잖아. 우리 딸도 지금 그렇지. 내가 모든 것은 얘 때문이라고 꼭 나 혼자 좋아해서 하는 결혼식 같잖아. 예비 신랑이라는 사람이 뭘 같이 보러 다니는 것도 없고 다 나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러다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땐 어떡해? 나 정말 이 사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혹시 안 써본 프로포즈 준비하는 거 아니야? 프로포즈 그래. 너한테 서프라이즈로 해주려고 그래. 너 피하고 연락도 잘 안 받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프로포즈 준비하는 거라면 나한테 들키지 않게 더 열심히 연락하고 시간도 잘 내야지. 이렇게 다 티나게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가. 모르겠어서 이렇게 변했어요.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어요. 정말 결혼을 하고 싶은 것인지조차 모르겠어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었잖아요. 사업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말 큰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 중일지도 몰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엄마랑 다니면 돼요. 엄마는 우리 딸 결혼식 준비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신나해요. 감사합니다, 엄마. 내일은 그릇을 사러 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자야 해요. 내일도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데 내 엄마가 주무세요. 결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어요. 예비 신랑은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예민해요. 어느 날은 다른 사람이 빙의한 것처럼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괜찮아요. 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나도 모르겠어요. 혼자 중얼중얼하다가 개선 좀 하고 있었어요. 당신, 뭐라고 했었지? 결혼식장 뷔페를 7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잘했어요. 음식도 깔끔하고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육회도 냉동 육회가 아니더라고. 초밥도 셰프가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보통 결혼식 초밥은 다 기계로 만든 것처럼 모양도 똑같은데요. 맛도 없고 또 밥이 위에 올라간 회가 말라서 별로였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 턱시도 입어봐야 해.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된다고 했잖아. 알았어. 대신 나는 옷만 입어본 후에 가도 될까? 왜 그렇게 초조한지 모르겠어? 예비 신랑은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못했어요. 휴대전화 좀 끄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봐. 자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끄라고 그래? 아니면 안 되는 거면 안 되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빨리 가서 옷이나 입자. 나 바빠. 그렇게 서로 이상한 기분으로 카페를 나왔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카페를 나왔지만 바쁜 일행들만 있었어요. 나는 기분이 이상해. 얼른 신랑을 데리고 카페를 나왔어요. 청첩장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영미 씨는 퇴사하고 사업 준비한다며? 무슨 사업인지는 아직 준비 중이라 나도 뭐라 말해줄 수 없어. 너무 바빠서 요즘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신혼여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바빠서 좋은 것인가요? 사업가들은 바쁘지 않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쁘게 해야겠죠. 그렇죠. 영미 씨는 인맥이 좋고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만나보겠네요. 미희 씨는 드레스 어디서 입었어요? 매니저가 추천한 곳으로 갔어요. 예쁜 드레스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여자들이 많이 드레스를 입나 봐요. 어디인지 알려드릴게요. 신혼여행은 발리로 가는구나. 네, 발리에 가면 많이 가볼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예비 신부인 척했지만 속은 썩은 기분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여전히 바쁘고 예민해요. 통화할 때마다 짜증을 느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결혼하지 말아야겠죠. 이미 청첩장을 보냈고 예약도 끝마쳤으니 어쩌겠어요. 생각이 많고 머리가 아프지만 누군가가 뒤에서 쳐다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걸으면 멈추면 따라오는 사람도 함께 걸을 때마다 멈출 때도 있고 빨리 걸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힘들게 뛰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뛰어 들어왔어? 무슨 일이야? 엄마가 물었어요. 자꾸 누가 몰래 쳐다보고 따라오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 괜찮아. 만약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 엄마가 답했어요. 어느 날 예민해진 나는 나를 따라오는 시선으로 인해 결혼 전시 누가 찾아왔던데 할아버지가 미희 씨를 찾으셔서 왔다고 해요. 밖으로 나가보니 중절모를 쓴 노신사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주소를 적은 쪽지를 준 뒤 가셨고 쪽지에는 결혼 전날 그곳으로 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의 걸음소리가 멈출 때까지 난 그런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추적하고 있던 사람이 노신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를 쫓아 1층으로 내려갔지만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죠. 그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제 이름부터 제 회사, 결혼을 앞둔 사실까지 알고 있는 것에 매우 놀랐어요. 처음에는 쪽지를 찢으려고 했지만 마음 한쪽에 찝찝함이 남아서 일단 주머니에 넣고 돌아갔어요. 결혼 전날인데 신랑이 내일 결혼하는 날을 잊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고 문자를 보내도 확인도 안 되고 답장도 없어서 불안했어요. 이상한 기분은 일주일 전 주고받았던 쪽지 때문인데 결국 쪽지를 확인하고 주소를 찾아가 결국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수십 개의 발자국을 따라가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는데 내비게이션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려주네요. 나는 안내를 종료하고 차를 조용한 곳에 세우고 내렸다. 눈앞에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다. 그 인형이 내게 쪽지를 준 노신사였다. 할아버지와 아가씨가 꾸고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따라올 것을 염려했는지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이 빠를 것이다. 한마디도 말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말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신사는 조립 중인 공간으로 나를 인도했다. 들어서자마자 나는 놀랐다. 이곳이 어디인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경비원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나를 가리키며 너무 무섭다고 속삭였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가는 길에 노신사는 신입이다. 이해를 못해도 괜찮다. 얼른 들어가봐라며 나를 격려했다. 이곳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었지만 노신사는 앞장서서 이끌고 들어갔다.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었지만 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제 소리 내지 않으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조차도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경비가 우리를 쫓아올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발소리를 참고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내부는 거대한 미로와 같았어요. 길 잃을 것 같은 저에게는 무서운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 같았기에 조심해야 했죠.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경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미로와 같은 건물을 빠져나오니 아까보다 더 큰 공터가 나타났어요. 모래바닥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나 봐요. 발자국이 정말 많은데요. 자, 이 발자국을 따라가자고 할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물로 가는 길 옆에는 많은 빈 상자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익숙한 상자들도 있었어요. 저거 영민 씨가 집에 가져왔던 포도즙 상자네요. 결혼을 허락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기 전 예비 신랑은 우리 집에 포도주, 배즙, 양파즙은 말할 것도 없고 관절에 좋은 약, 그리고 심지어 친정 엄마 침대까지 바꿔줬어요. 그런데 익숙한 상표가 보이는 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가까워질수록 멀리서만 들렸던 말소리도 점점 잘 들리기 시작했죠. 이 목소리는 우리 신랑 목소리인데 이쪽으로 와요. 저는 제가 본 경악할 만한 장면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초인간, 지금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뭐에 홀린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뱉어내고 있는 남편,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약상자를 나눠주고 있는 시어머니. 네, 맞아요. 그들은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갖다 줬던 것들은 전부 여기 다단계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봤던 빈 상자들이 익숙했던 겁니다.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별관이 싹 깨끗해져. 혈관이 깨끗해지면 뭐에 좋다. 그렇지. 고지혈증도 막고 심혈관 질환도 막을 수 있고 내 혈관 질환도 막을 수 있지, 얼마나 좋아. 그러나 스토리에 이를 추가했고 이에 대한 보장 8000% 수익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보다 코인보다 이게 더 수익률이 좋은 거라고 미국 FDA에서 승인까지 한 약인데 이것보다도 안전한 투자가 어디 있어. 그렇지. 예비 신랑의 눈은 생기를 넘어서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건물 뒤에 숨어 지켜보니 저 약은 우리 엄마한테 관절에 좋다면서 갖다 줬던 약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엄마에게 약을 주며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장모님, 이거 신약인데 승인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팔고 있진 않거든요. 제 친구가 개발한 약인데 장모님 드리려고 특별히 받아왔어요. 먹어보시고 효과 좋으시면 주변 친구분들께 홍보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사회 친구가 개발한 약이면 당연히 좋겠지. 내가 입소문 많이 내줄게. 그리고 공짜 말고 직접 사서 먹으라고 할게. 약국에서 팔면 얘기해줘. 알았지? 감사합니다. 장모님, 거지 같은 놈이 우리 엄마한테 저는 성분도 알 수 없는 약을 줬단 말이야. 아가씨, 흥분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둘이서는 이 현장을 어떻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직접 신고 안 하시고 저를 데리러 오신 건가요? 그래서 들어올 때 봤던 빈 상자들이 익숙했던 겁니다.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별관이 싹 깨끗해져. 혈관이 깨끗해지면 뭐에 좋다. 그렇지. 고지혈증도 막고 심혈관 질환도 막을 수 있고 내 혈관 질환도 막을 수 있지, 얼마나 좋아. 지금 이야기해도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의를 정리하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합시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요. 네. 제가 문자로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말해오는 고급 정보 아무에게나 말하면 안 된다고. 일단 어쩔 건지 판단해야 해요. 친구에게 좋은 약이 있다고 소개시켜준다. 일단 사람들이 그 약을 많이 살수록 우리 투자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사람들이 약을 먹고 효과를 느끼면 계속 사겠지. 그러면 약의 인기가 좋아지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약을 팔면 수익은 다 여러분의 거예요. 내가 몇 퍼센트라고 했지? 맞아, 8000%. 여러분, 우리 약으로 다 부자가 됩시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밖에서 일사불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있는 두 사람이 대표였어요. 빨리 잡아주세요. 그 순간 예비 신랑과 눈이 마주쳤어요. 뭐야, 내가 어떻게 여기로 들어왔어? 이 사기꾼아, 이런 짓 하느라 내 연락도 무시하고. 결혼은 벌써 잊어버린 거야? 나중에 만나. 나는 예비 신랑의 스포츠 신경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남편은 얼마 못 도망가고 경찰에게 붙잡혔어. 시어머니도 일찍 잡혔고. 내가 우리에게 이런 속임수를 쓰려 들었는 걸 넌 그걸로 미쳤어. 우리를 속인 사람이 누구야? 너 어떻게 그딴 속임수를 써?
내가 쓰레기 같은 걸 우리 엄마에게 관절약이라고 준 거야? 생각지도 못했던 애들. 경찰관님, 그 사람들을 평생 감옥에서 살게 해주세요. 결혼 전날 예비 신랑이 불법 다단계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다음날 식당에 갔어. 미희야, 이렇게 해야 해? 엄마, 결혼 얼마나 더 하고 아파? 하루 전날 다 밝아. 사람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지 않아도 돼. 나 정말 괜찮아. 다행이야. 사기꾼임을 알게 된 게 끔찍하게 실망하기 직전. 나는 그 약이 정말 효과적인 약인 줄 알고 열심히 먹었는데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 거의 다 먹은 약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아줘. 엄마, 죄송해. 왜 죄송해 하지? 내 잘못도 아닌데. 그놈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뒤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줄 알아? 다행히도 그 노신사분이 너에게 알려줘서 정말 다행이야. 그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야겠어. 며칠 뒤에 만나 뵙기로 했어. 정말 은인이니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그 노신사를 만날 때 같이 가자. 이런 것은 같이 인사해야 해. 알았어, 엄마. 다음날 결혼식 당일, 드레스 대신 검은 옷을 입고 하객들 사이로 걸어가 하객들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좋은 날에 왜 드레스를 입지 않고 혼자 여기 서 있는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 남편이 될 뻔했던 사람은 불법 다단계 업체였어. 어제 경찰에 붙잡혔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사람들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먼저 이 비디오를 보세요. 오늘 아침에 방송된 뉴스에서 100억 원대의 불법 다단계 회사를 운영한 대표가 어젯밤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들은 혈관에 좋은 신약이 있다며 투자하면 80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어요. 뉴스에 나온 회사 대표는 제 예비 신랑입니다. 이 사실을 더 빨리 알았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뺏지 않았을 텐데요. 어제 새벽에 직접 그곳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결혼 하루 전 또는 당일에 실망을 안겠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왜 결혼을 취소했는지 직접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이 상황이 정말 어색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상상해봐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는 모든 분이 피해 입을 수도 있는지 걱정돼 나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예비 신랑이 사업 때문에 돈을 요구한 적이 있거나요? 물건을 사오라고 부탁받았을 경우 꼭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돈은 결코 좋은 곳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업 투자가 아니라 불법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그냥 본인이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준비 중인데 예비 신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되고 되더라도 불편한 대화만 나누었죠. 어젯밤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비 신랑에 대한 무관심과 짜증에 피곤해져 파혼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속상해하지만 어제 그 현장을 알게 되어 결혼은 물론 수많은 사람의 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프지 않고 화가 납니다. 왜 인간임을 몰랐을까? 왜 그 현장을 더 빨리 찾지 않았는지 후회하지만 망설인 이유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쨌든 잡아낸다면 됐다고 위로하셨습니다. 더는 후회하지 않기로 합니다.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고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결혼식장을 찾아주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가능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꼭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박수를 칠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박수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이미 결혼식장을 예약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돈은 나갔지만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늘 느꼈던 불안과 불쾌한 감정이 없어졌어요. 미희 씨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 진짜인지? 네, 맞아요. 그런데 결혼식 때 미희 씨 정말 멋있었어요. 사실 가장 힘든 일을 한 사람이 미희 씨였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참을성 있게 대해주고 모두 이해시켰어요. 정말 놀랐어요. 사업이 불법 다단계였다니 그럴 줄은 몰랐어요. 언니들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다이어트 약을 물어봤는데 무시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 약을 안 샀어서. 아니면 언니들도 돈을 잃었을 거예요. 그래도 수익률이 얼마든 간에 8000%는 너무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인간의 말을 믿고 앉아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저 경찰이 빨리 도착하길 바라고 있었죠. 왜 똥차 가면 벤치 온다고 하잖아. 그런 쓰레기는 이제 그만 얘기하자. 좋은 얘기도 아닌데. 다행히도 저와 예비 신랑을 같이 알았던 지인들 중에서 피해자가 없는 것 같았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며칠 뒤 저와 엄마는 저에게 주소를 알려줬던 그 노진사분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당연히 저희가 먼저 와서 할아버지를 기다려야죠. 여기는 저희 어머니세요.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결혼식 전날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그 점은 미안해요.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덕분에 그때라도 결혼을 멈출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저희에겐 은인이나 다름없으세요. 저 역시 처음에 친구가 몸에 좋은 약이라면서 주길래 아무 생각 없이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기분이 다시 오겠지만 정말 이 약을 먹으니 건강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봐줬니 약을 어디서 살 수 있냐고. 그 친구분도 역시 그렇게 맞아요. 그 친구는 이미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투자한 비용의 2배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단지 그 약을 사고 싶어서 친구를 따라갔고 거기서 예비 신부와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저에게 혼자 쓸쓸히 살면서 죽을 의사가 있다면 돈을 갖고 있어야 자식들이 찾아온다고 권유했어요. 가족의 사랑이 그리웠던 저는 그 말에 낚였고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은 다 어디에 사시나요? 모두 해외에서 살고 있어요. 아내는 작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그 모습이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제 자신도 그렇게 고통을 겪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약을 사기 시작했고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약을 팔고 자식들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아 제때 해외에서 일하고 번 돈을 보내준 용돈을 모으고 모아서 투자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빠져나오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만두게 되셨나요? 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오히려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카페에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보니 가치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과 멀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그 결혼을 방해해야겠다 생각했죠. 우리 막내딸이 생각났어요. 더 도와주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재산까지 잃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목표를 이룰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희 양에게 직접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현장을 직접 볼 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영 덕분에 2명을 체포할 수 있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요. 인사는 저희가 해야죠. 선생님 덕분에 사기꾼과의 결혼을 막을 수 있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서 신고를 못했는데 미희 양은 주저없이 신고를 했어요. 제가 보거나 경험한 것을 증언해야 했죠. 그것도 용기가 없으면 못할 일이죠. 미향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없는데도 이 정도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거 받아주세요. 저와 어머니가 준비한 선물인데 작지만 꼭 받아주세요. 아니 어머니께서는 노신상을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나 근데 아쉽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속이 시원하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런 못난이 애인 줄 몰랐어요. 내가 연락을 안 해서 프로포즈 준비하는 줄 알았다던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였죠. 미안해.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생각해? 어머니는 내게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결혼 앞둬서 속으로 엄청 속상했는데
이제 결혼 안 하게 돼서 어머니 마음이 후련해져. 어머니, 근데 여전히 사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니요. 제게는 딸만 있으면 충분해요.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는 각각 5년과 7년의 형을 선고받았어요. 저는 그 형량이 저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 낮다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마음 아팠네요. 항소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는 모습에 정말 속상했어요. 정말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사람 살아간다는 게 힘들었을 텐데. 발리가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처음 왔는데 너무 좋다. 내일 아침에 요가 수업을 받으러 가야지. 맘에 들어. 엄마도 이렇게 유연하다니까. 2년째 필라테스를 하고 있다. 발리는 신혼여행지로 정했던 곳인데 비행기표를 바꾸느라 돈을 많이 썼지만 엄마가 좋아하시면 돼. 그럼 너 자신 때문에 망친 신혼여행이니까 안타까워. 예비 신랑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엠마 응답을 해주는 사람이 했다고 해서 깜짝 놀라고 그 사람과 미팅을 한 사람이 예비 신랑이 운영한 회사와 관련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결혼 계획도 없는데 그 사람은 사기꾼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더럽고 불쾌한 일을 계속 보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으니까 내 이름을 그 더러운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오면 결혼 관련 위약금은 거의 전부 다 증명을 보낼 테니까. 10가지의 물을 마셔도 한 명의 사람 속을 모르다고 하잖아요. 뒤에서 그런 짓을 하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1년 동안 결혼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고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이런 인간을 제 손으로 경찰에 넘길 수 있어 너무 후련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제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시원한 한방을 드렸기를 바라봅니다. 글쓰기도 없고 말씀 주변도 없는 제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변 사람에게 누가 몸에 좋은 신약이라며 먹어보라고 하면 관심 있으면 투자하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라고 말해요. 얕게 발라도 그렇게 쉽지 않고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수익률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꼭 명심해야 해요. 저는 지금도 열심히 고객님들을 상담하며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진정한 손님에게 시달리고 있고 또한 따뜻하고 친절한 고객님 덕분에 감동도 받고 그런 삶을 사는 중이에요.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순 없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복잡하고 거창하며 시끄러운 일은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웠지만 감정 소모도 많았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작은 행복이 모여 큰 행복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